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보합권에서 끝났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번에 폭락장 있죠. 경기 침체 관련된 거기서 한 방도 안 맞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이오 종목군들이 뭐 많이 기었다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 그렇죠? 왜 옵니까?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 침체가 실제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 때문에 주가 빠졌죠. 그럼 시장이 있죠. 시장 지수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여기 더 빠지려면 실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미국 정부에서 못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는 5.5%예요. 5.5%. 자, 그러면 5.5% 금리를 미국 경제가 2년 정도를 버텼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강할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이슈 관련돼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그러죠? 고용지표. 그렇죠. 고용지표. 고용지표 무너진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는데 고용지표는요. 원래 4%면 완전 고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4.3% 나오니까 완전히 뭐 고용 무너졌다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시장 막 폭락하고 월요일 한국 시장 막 10% 빠지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뭐 세상 망할 것처럼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하락룸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오게 되면 왜 오는 건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주가 다 빠졌으니까. 근데 빠지는 구간에서 시장이 안정됐어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업종, 그쵸? 어때요? 월요일날 하락한 부분을 코스닥은 못 돌렸습니다. 그쵸? 하락한 부분 몇 프로 빠졌죠? 11% 빠졌죠? 월요일날 8월 5일 월요일. 자, 그럼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월요일 날 몇 프로 빠졌습니까? 여기 8.7% 빠졌죠. 근데 3일 동안 화수 목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그쵸? 절반 정도 되돌린 게 전부입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은 다 회복했다. 자,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어딥니까?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쵸? 그리고 오늘 상승 나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조선주나 그런 것들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현대중공업, 현대비포, STX중공업 어때요? 다 반등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현대중공업은 고가에 거의 수렴했습니다.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시장 급락할 때 무서워서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와가 다시 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종목이 빠질 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장이 나빠서 빠지는 거,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딱 걸려도 빠집니다. 근데 시장이 나빠서 빠지는 강세 종목군은 월요일과 같은 폭락 구간이 나와야 돼요. 시장 폭락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시장 폭락 구간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정도 폭락은. 그렇죠? 2% 3% 빠지는 거 종종 나오는데 10%씩 7% 이상씩 이렇게 빠지는 거는 잘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 지금 피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다 빠졌는데 강세 종목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다. 저 한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오,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게임. 딱 요 3개 봅니다. 반도체 해도 되는데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 보유기간 짧아집니다. 나머지 다 하지 마세요. 전부 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관련돼서 제가 뭐 진펜트라니 뭐니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시장에서 인정 안 해주면 그냥 땡입니다. 우리는 주가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가 중요하겠죠. 타점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강한 종목 사야 되죠. 강한 종목 뭐예요? 바이오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셀트리온은 아직 매수한 건 아닌데 셀트리온도 조만간 매수할 거예요. 빠르면 내일은 어렵고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매수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샀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수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락하는 과정에서 안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4.5% 매수가율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전에 매매한 내용 보세요. 그쵸? 매도 돌파하는 구간마다 공략하죠. 30%, 18%, 14%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고가 매수했죠. 돌파하는 구간.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나는 막 저가에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삼성바이오로 여기 사가지고 60평 깨지네. 그러면 더 빠졌을 때 122평 깨지네.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럼 더 넣을 거면 어디서 손절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내리는 구간에서 사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만큼 내렸으면 하겠지. 그럼 이만큼 더 내리면 논리상 이것보다 더 싸졌는데 여기서 손절 당연히 못하지.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럼 반등 나와가지고 야, 돌파하는 게 맞대. 그래갖고 돌파하는 구간 사. 또 불려. 이런 상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는 돌파하는 구간에 언제 공략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조선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어떻습니까? 조선주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매도한 건 지금 시장이, 그쵸? 시장이 반등은 했지만 먼저 간 종목은 약간의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한 겁니다.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수익 몇 프로? 10.4%. 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 매매했을 때 30%씩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이만큼 중요하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고, 라이브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셀트리온의 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봉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 자,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셀트리온의 실시간 타점도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이런 가격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라이브에서 공개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뭐가 나왔죠? PBM 등재, 그쵸?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금리 인하.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다시 저금리 기조로 갈지 말지, 뭐 2% 이하로 떨어질지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5.5%는 최소한 아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보다 더 높은 유동성 환경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다, 이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가격에서는 절대 추가적으로 시장이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구간이기는 하지만,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진펜트라니 뭐니 이딴 것보다, 뭐 비전 2030이니 뭐니 이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라이브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그쵸? 어떤 식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내가 파악하고 매매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건 선반영 기준입니다. 선반영.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가.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직전 고점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때 사야겠죠. 이쪽 구간에서 내가 분봉 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셀트리온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실시간 타점, 셀트리온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셀트리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하는 종목마다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손절을 다들 못하죠. 왜? 싸게 살라고 하니까. 10,000원에 샀는데,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9,500원, 9,000원까지 내려가 봐요. 손절할 수 있어요? 더 싼데? 그쵸? 아닌 겁니다. 올라갈 때 사세요. 비쌀 때 사야 됩니다. 하지만 비쌀 때 살 때는 내가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 기술적인 내용은 뭐예요? 단순 차트가 아니라 선반영, 기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